안녕하세요. 유한타증권 건설 건설회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기룡입니다. 오늘 시간에는 그 20대 대선 그 프리뷰 관련해서 그 부동산 파트 관련된 그 두 후보의 그 공약에 대한 주요 내용, 그리고 이제 관련된 분석 내용 같이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그 부동산 관련된 그 공약 이제 분석, 그리고 이제 관련된 그 전망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그 공급 측면에서는 그 후보 모두 다 이제 공급 확대라는 그 공통 분모적인 측면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난 그 1월 23일에 이제 공공주도의 주택 공급 목표를 이제 기존 임기 내 250만 호에서 311만 호로 좀 상향하는 내용의 공약도 발표는 했었지만, 그 2월 2일에 그 공급에 대한 전반적인 그 시기 자체를 임기 내가 아니라 이제 장기 목표다라는 부분들을 좀 수정했던 그런 사항들이 좀 있었었고요.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임기 내 250만 호라는 주택 공급 목표를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전반적인 그 공급 목표에 대한 숫자를 가지고 이제 양 후보에 대한 그 차별화를 얘기하기에는 이제 조금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. 다만 늘상 그랬지만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 확대를 하되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공공 주도의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, 역으로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 확대, 그리고 그 안에서는 이제 공공보다는 조금 민간 주도의 공급 확대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굳이 그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제 공급 확대, 그리고 이제 공공 주도라는 그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좀 비춰봤을 때는 아무래도 해외 사업을 가지고 있지 않고 신사업에 대한 그 매출 포션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그런 회사들, 그래서 대형사들보다는 좀 중견 중소 건설사들, 그리고 그 안에서도 좀 공공 물량에 대한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걸로 알려져 있는 금호 건설 같은 이런 중견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수혜가 되지 않을까,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역으로 이제 민간 주도의 공급 확대다라고 놓고 본다면 결국 저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 대형 민간 건설사인 현대건설이나 DLENC, GS 대우건설 같은 이런 민간 대형 건설사들의 수혜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까,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래쪽에 그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 사업 측면에서도 두 후보 모두 다 기본적으로는 용적률 상향을 비롯한 그런 재건축 사업에 대한 활성화를 좀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그리고 재건축 단지에 대한 사례를 놓고 보면은 지금 그 초기 그 재건축 단계에 지금 속해 있는 그 현장들이 아무래도 그 안전진단 그 강화라는 그런 항목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좀 속도가 크게 나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. 이런 안전진단 그 항목에 대해서도 두 후보 모두 다 좀 완화적인 기조를 가져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에 저희가 이제 구조 안정성에 대한 그 비중 자체가 이제 과거보다 좀 많이 상향이 돼서 현재는 이제 50%까지 그 비중이 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구조 안정성에 대한 비중이 높다라는 얘기는 결국 그 해당 단지 아파트의 구조물 자체가 이제 구조적으로 정말 이제 문제가 있어야지 이제 통과가 좀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상 안전진단에 대한 그 평가 항목 통과 자체가 과거보다는 조금 까다로워진 게 사실입니다. 하지만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 구조 안정성에 대한 그 비중을 다시 조금 완화시키면서 전반적인 재건축 단지의 속도를 내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.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재건축 그 연한인 그 30년 이상 된 단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그냥 안전진단이라는 평가 자체를 좀 면제시키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보니까 안전진단 평가 항목에 대한 완화라는 측면에서도 특정 항목에 대한 그 비중을 좀 낮추는 그런 이재명 후보보다는 아무래도 그 해당 단계 자체를 아예 면제시킨다라고 좀 계획을 밝히고 있는 윤석열 후보 쪽이 조금 더 그 안전진단 강화 평가 항목 완화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용이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,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개발 이익에 대한 공공 환수, 그리고 거기에 대한 좀 지역사회 환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사업성 측면에서는 좀 민간 주택 사업이 좀 위축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같이 상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재건축 단지에 좀 사업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인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폐지시키겠다, 그리고 과도한 기부 체납도 좀 방지하겠다, 이런 얘기들을 점점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반적인 그 재건축 사업의 주체인 좀 조합의 부담을 좀 완화시켜주고 거기에 따라서 그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들, 재건축 사업에 대한 활성화를 좀 기대할 수 있다, 이런 맥락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.
네, 뭐 세제 혜택 같은 경우는 이제 두 후보 모두 다 뭐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뭐 대출 규제에 대한 완화,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그 적용을 좀 한시적으로 완화시키겠다라는 공약을 좀 내세우다 보니까 뭐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작년도 하반기 이후로 조금 눈에 띄게 드러나는, 특히 이제 4분기 때보다 좀 심화됐던 이 주택 매매 거래에 대한 위축이 아무래도 기존보다는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지 않을까,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결국 이제 주택 매매 거래가 활성화된다라는 얘기는 이제 이사 수요가 좀 많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,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결국 이제 인테리어 리모델링 시장을 겨냥하고 있는 그 B2C 건자지 업체들인 뭐 이를테면 뭐 한샘이나 뭐 LX아웃시스, 그다음에 그 홈CC 인테리어를 가지고 이제 분할했던 KCC 글라스 같은 이런 B2C 건자지 업체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수혜가 이어질 수 있겠다,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교통 부분 모두 다 이제 두 후보 모두 이제 지금 현재 추진 중인 뭐 GTX, 뭐 ABC 노선에 대한 추가적인 그 노선 확장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, 뭐 신규 노선인 뭐 GTX DF에 대한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는 교통 여건에 대한 개선을 하겠다라는 공약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. 뭐 그 외에도 뭐 수도권 도심철도에 대한 부분이나 뭐 일부 도로에 대한 그 지하화에 대한 부분들, 뭐 고속도로 조기 개통, 이러한 다양한 그 토목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활성화하겠다라는 계획들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맥락에서 놓고 보면 결국 이 토목 인프라 현장들에 대한 착공 물량 증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뭐 그런 맥락에서는 저희가 뭐 그 시멘트 레미콘, 특히 이제 시멘트 섹터에 속해 있는 뭐 쌍용 CN이나 뭐 한일 아세아 같은 이런 시멘트사들에 대한 수혜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,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상으로 오늘 그 준비한 그 대선 프리뷰 그 부동산 파트 부분에 대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티레이더 유한타 티레이더 투자 타이밍은 티레이더